뭔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심지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또 대박 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테슬라만 봐도 2천만원대 전기차 같이 저가형 전기차까지 대박 날 만한 계획이 많은데 사이버 트럭은 이게 뭐지 싶고, 폭스바겐도 저가형 전기차로 경쟁력을 가져간다더니 갑자기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현대기아차는 아예 확고하게 저가형 전기차 출시와 동시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전기차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어지러운데 한 회사에서 너무 다양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테슬라도 이상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한탄까지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상황부터 볼까요? 테슬라는 전반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죠. 모델 3나 모델 Y로 저가형 전기차 시장도 잡아가면서 모델 2 양산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모델 2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가 가격과 생산 공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격은 3천만원대, 우리나라 보조금을 생각하면 실구매 가격이 2천만원대로 낮아질 수도 있는 수준이면서 중국이 아닌 독일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공장 직원들한테 현지에서 모델 2를 생산할 거란 소식을 공유했다고 했잖아요. 독일에서 생산하더라도 언박스드 프로세스 공정, 이게 뭐냐면 모듈 6개로 공정을 나눠서 페인팅하고 조립까지 완료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6개의 빅 모듈을 하나로 합쳐서 차 한 대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생산 공정을 대폭 줄여서 생산 단가와 시간을 감축하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테슬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언박스드 프로세스 활용으로 생산 비용을 절반까지 줄이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만들어진 시장,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도 역시나 테슬라가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충전기 사업도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죠. 규격을 통일시키고 슈퍼차저도 다른 브랜드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동시에 80% 이상 충전을 하려면 일종의 누진세처럼 혼자 비용을 추가로 내라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충전기 사업도 돈이 된다는 걸 테슬라가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만 보면 상황이 괜찮은데 사이버 트럭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사이버 트럭은 이미 테슬라에게 악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어쩌다 보니 전고체 배터리처럼 꿈이 전기차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사이버 트럭을 처음으로 고객한테 배송하는 행사를 연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고객 인도 이벤트를 진행하면 본격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이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량 생산과 단가 줄이기에 진심인 회사가 사이버 트럭은 대량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제일 큰 게 차체 소재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를 쓰잖아요. 사이버 트럭 공개 행사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초경량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를 사용한다면서 총알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거, 유리가 엄청 강하다는 걸 행사에서 보여주려 했었죠. 도장 작업도 없이 소재를 그대로 쓰기로 한 점, 스페이스 X의 우주선 스타쉽에도 사용할 거라고 밝힌 만큼 이 소재의 진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테슬라가 추구하는 생산 방식하고는 너무 달랐던 겁니다. 일반적인 소재보다 무거워서 초경량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여전히 높아서 성형과 용접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죠. 심지어 하필이면 또 총알도 뚫을 수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방탄이 가능한 두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만들려면 성형과 조립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으로 우리 자신의 무덤을 팠다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했던 거고, 부가적으로 차의 구성도 이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기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이라던가 짐칸 구성은 왜 이렇게 나왔으며, 루프 라인이 엉뚱하게 설계된 것 또한 픽업 트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아니란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이 찌그러짐이나 긁힘에 강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복원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요구에도 안 맞으면서 막상 판매를 해도 차주들이 유주 보수하기가 어려우니 콘셉트카로 내놓은 다음에 현 시장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차로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나 대부분의 외신들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비슷합니다. 상황 자체는 다른데 흐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쯤 2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배터리 비용 자체를 절감해서 ID1을 2천만원대로 출시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폭스바겐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테슬라나 중국 비아디 같이 판매량 통계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하고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한 거고, 저가형 전기차를 만드는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걸 배터리 비용 절감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쪽도 저가형 신형 전기차 계획은 있는
있는데 회사 분위기상 마냥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돈으로 14조 2천억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고 이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해버렸거든요. 이게 좀 여파가 큰 이유가 원래는 2029년까지 직원 해고는 없다고 공언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해고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년 퇴직 같은 자연 감소를 통해서 해고 없는 인원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직원 감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이건 폭스바겐 그룹 CEO인 토마스 셰퍼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직원 감축을 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높은 원가와 생산 비용, 낮은 생산성과 같은 것들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폭스바겐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미 이 계획을 놓고 직장 협의회랑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인데 일단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방금 전에도 보셨듯 계속해서 치열해질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간 이상 전기차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전기차들이 많이 팔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면서 충전 인프라 불평과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서까지 비싼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는 이미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회사 단위로 추진했던 계획, 테슬라처럼 사이버 트럭을 통한 혁신이라던가 폭스바겐처럼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수정이 되거나 철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최근에 얘기했던 전기차 숨고르기 과정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테슬라는 왜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천재와 괴짜는 한 끗 차이라고 하죠. 혁신과 무모한 도전도 한 끗 차이인데 사이버 트럭이 성공을 했다면 혁신이 됐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테슬라의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이버 트럭의 시도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동차라는 상품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준 걸 수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건 남겨두더라도 픽업 트럭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칸 구조라던가 유지 보수가 쉬운 차체 뭐 이런 거겠죠. 그럼 폭스바겐은 왜 이러냐? 사실 여기는 오히려 당연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어쨌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같은 친환경차 비중이 갈수록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 이 속도가 인력 자연 감소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인 거죠. 친환경차 비중이 늘어나면 인력 감축도 있어야 합니다. 당장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면 인력도 덜 필요하고 공정도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덜 들어갈 뿐 아니라 공정도 덜 들고 인력도 그만큼 덜 필요하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CEO도 높은 원가와 생산 비용, 낮은 생산성 이런 걸 문제 삼은 거고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선 비용 절감이 절대적이라는 말도 그래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현대차일 텐데 현대차는 이런 계획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현대차 그룹은 사업 감축 같은 발표가 없는 상태죠. 기아는 중국에서 2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했고 심지어 원래 알려졌던 가격보다도 더 낮춰서 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전기차 시장이 위축된다 말이 많을 때도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무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기아의 2천만원대 EV5 출시가 본격적인 반값 전기차 경쟁에 신호탄이 울린 거라고도 보고 있던데 사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명확하죠. 현대기아차는 모든 차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역량이자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렇게 모든 카테고리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기업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해 드렸던 게 현실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어차피 사업 규모를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든 전기차든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뺄 필요도 없고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계획을 철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가 몰락하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이때 가서 전기차 생산에 맞는 인원 감축이라던가 생산량 증산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지금부터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유리하게 대응이 가능하던 거고 이건 굉장히 좋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사이버 트럭 때문에 끝났다, 인력 감축 때문에 끝났다 이 정도로 해석할 필요도 역시나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여기도 계속 흘러갈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숨고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새로운 계획대로 잘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